예, 이번에도 역시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빠짐없이 보도는 해드립니다만 나중에 보면 면피용 부실 대책에 맞장구 친 것 같은 씁쓸함을 자주 느낍니다. 이번에는 정말 뭐가 좀 달라질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큰 사고 날 때마다 후속 대책이라든지 법안 발의가 빠진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이었죠.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려 이 현장에서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이 당시에도 비용 떠넘기기, 이 책임 불감증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건설산업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모두 7건에 이릅니다. 이 그전에 발의됐던 법안까지 합치면 부실공사 방지법 은 최소 13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통과된 게 없고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예, 한 건도 통과된 게 없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들입니까? 네, 내용을 보면 부실공사를 한 건설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절반 이상입니다. 또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 같은 오류를 잡아내는 효과를 담은 법안도 있고요. 또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감리 업체를 감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습니다. 자, 하나같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그런 내용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20년 발의된 이 건설안전특별법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사는 물론이고 발주자와 감리 등 모든 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3년째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이 법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에서 발주처인 LH의 책임도 물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발주자가 다 빠져 있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감리나 설계나 이런 하수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엉망이 된 겁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책임을 안 지고 계속 갑질하는 방식으로 나와서 최저가 낙찰제로 하니까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론 여러 법안에 중복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법안들이 왜 하나도 처리가 안 된 겁니까? 네, 사고가 나고 여론이 들끓으면 여야 할 것 없이 법안을 내놨다가 막상 논의에 들어가면 다른 법과 처벌이 중복된다, 또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등등 이런 업계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관심에서 멀어지면 흐지부지되고 마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나 직능 단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 그러면은 대대적인 쇄신이 아니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일개 법안 하나 바꿔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사고가 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도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2021년 9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시공사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마저도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회만 제 할 일을 해도 조금씩은 나아질 텐데 아쉽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